1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개항과 근대화, 근대화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풀어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 단원 있죠. 조선 후기 근대 그 단원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제 그 순서 보름 문제 있죠. 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요한 어떤 연도라든가 이런 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건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공부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건의 결과로 오른 것은 대원군에게 군국 사무를 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권례에서 거처하며 기무하문과 무의, 장어 이영을 폐지하고 오영의 군제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려 군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병들은 물러가라는 명을 내렸다. 이때 벼랑간 마건충 등은 호통을 치면서 대원군을 포박하여 교자 안으로 밀어넣어 그 교자를 들고 후문으로 나가 마산포로 가서 배를 타고 훌쩍 떠나버렸다. 매천야록에 수록된 글이죠. 매천야록은 이제 이 대한제국 말에 유학자인 황현이라는 사람이 고종부터 우리나라가 그 국권을 빼앗기까지의 어떤 스토리를 적은 글이에요. 자, 이게 쫙 보시면 대원군의 군국사 의무.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기무하문, 통리기무하문 얘기하는 거죠. 그 개항 이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개화 정책으로 통리기무하문과 그 다음에 이 5군형 체제를 2형 체제로 갔습니다. 무의형, 장어형, 그리고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5형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훈련도가 어영청, 충청청, 수어청, 금이형 이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병들은 물러가라는 명을 내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바로 뭐죠?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이다. 82년도에 1882년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그러니까 누굽니까? 명성황 후에 부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젠창이라고도 합니다. 마젠창, 마건충 등이 대원군을 납치해 가는, 그래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그 사건, 바로 이모군란이다라는 겁니다. 사건의 결과로 오른 것은 청해 영선사를 파견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뭐 영선사라든가 수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견했던 해외 시찰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2번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하였다.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1866년도에 있었던 그 병인 양요 프랑스 함대가 들어와서 약탈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3번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에 임명되었다. 이게 이제 1904년에 1차 한일 협약이죠. 보기 3번은 1차 한일 협약 몇 년도에 예, 맞아요. 1차 한일 협약. 예, 1904년도에 있었던 요 전이 이제 바로 한일 의정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조청상미 수립 무역 정쟁이 체결됐다. 바로 이거죠. 예,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청상미 수륙 무역 정정. 요거 제가 이제 이론서 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조청상민 수륙 무역 정정, 말이 깁니다만 이거 뭐 끝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느낌만 가지면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 무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륙 무역 정정이죠. 그래서 물길과 그 다음에 육지까지. 그래서 원래 강화도 조약에는 일본하고 맺은 조약의 내용에는 일본 애들이 개항지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상인들이. 근데 청나라와 맺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청나라 애들은 내륙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당시에는 뭐 경강상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객주나 여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부상들, 중간상인들이 보부상들, 얘네들이 큰 이득을 봤어요. 그런데 이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정정 이 체결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일본 상인들도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시전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상권 전체가 흔들리게 되더라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이제 1번 문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풀어볼게요. 2번. 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진울책에서 말하기를 관직을 주는 일과 관직을 높여주는 일 등의 문서를 올봄 각도에 보내 1만여 석의 곡식을 모아 흉년이 든 백성들을 도와주는 데 보탰습니다. 금년 충청, 경상, 전라도의 흉년은 작년보다 심하니 관직에 임명하는 값을 낮추지 않으면 응할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신등이 여러 번 상의하여 각 항목별로 가의 가격을 줄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비변사 등록에 가의 가격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관직을 주는 일, 높여주는 일, 그래서 가격을 낮춘, 이 관직의 가격이 있네요. 그렇죠?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빈번해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럼 가는 뭘까요? 공명첩이죠. 공명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 쓰는 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공명첩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면은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는 거죠. 임명장에다가. 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 지게아문에서 발급했다. 지게아문. 지게아문은 대한제국 당시에 만들어진 토지의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 다음에 2번. 대간의 서경을 받아 작성되었다. 서경이라는 게 뭐죠? 관리를 임명할 때의 그 관리가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대간에서 미리 검증을 하는 것이죠. 예, 관계없고요. 3번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것은 바로 도첩제죠. 도첩제. 승려의 증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첩제. 관계없습니다. 4번 부유한 상민의 신분 상승에 이용됐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라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가라시기의 경제 상황. 그럼 가라시기 경제 상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강화도 조약, 조일 통상 조약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강화도 조약 보겠습니다. 76년도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가 되겠네요. 가. 그 다음에 83년도에 네, 조일통상조약. 조일통상. 자, 그 다음에 94년도에 청일전쟁이죠. 여기 이제 나죠. 1894년도에 청일전쟁. 자, 그 다음에 1904년에 러일전쟁. 여기가 다가 되겠네요. 1904년에 러일전쟁. 자, 그 다음에 이제 1910년에 이제 국권 비탈이죠. 여기까지 이제 놓고 보겠습니다. 자, 가.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 철회시켰다. 자, 보안회가 우리나라 애국개몽 단체인데 요 시기에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보안회 활동은 1904년이에요. 러일전쟁 요 시기예요. 요 시기.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네, 여기가 됩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황무지를 보호하자.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자, 2번 나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황국중앙총상회. 우리나라 시전상인들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 그러니까 뭐 특히 일본의 상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던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상권 수호 운동을 했죠. 1898년도입니다. 그럼 다시기예요. 다시기. 근데 나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다음에 동양척시 주식회사가 대규모 농장을 경영했다. 이 1908년이죠. 라시기. 동양척시 주식회사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쉽게 말하면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동인도 회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08년도고요. 경제자립과 국채보상운동. 일본의 진 빚을 갚자.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1907년이죠. 라시기죠.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문제만 푸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연도를 외워야 되지만은 저와 같이 이제 그 이론 공부를 한 그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 맞게 아마 잘 고를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황궁하여 1897년 10월 12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는 대한으로 바꾸었다. 또한 1899년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여 만국공법 국제법상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 이제 광무개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대한제국. 1번.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 국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국민의 기본권. 딱 느낌 보면 뭐 그런 거 근대적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기본법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런 거예요. 이 광무개혁은 뭐예요? 황제권 강화입니다. 황제권 강화에 초점을 두었어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고종에게 요구했던 이 단체가 있죠. 바로 뭡니까? 독립협회죠. 독립협회가 우리나라를 입헌군주제로 바꾸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헌의 6조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죠. 예, 그래서 요거 잘 주의해서 푸셔야 되고. 2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1897년 2월 경복궁으로 환교했다. 원래 주궁이 경복궁이죠. 근데 경복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경운궁으로 환국이 돼요.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 왜? 러시아 공사관하고 담장 하나 사이로 있어요. 예, 그쪽에서 경운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운궁이에요. 자, 3번. 대한국 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이 있음을 명시했다. 그렇죠? 강력한 황제권을 주장하는 거니까. 4번. 대한제국은 입헌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였다. 지향이 아니라 뭐라고 해줘요? 지양이죠. 예. 보기 4번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네, 독립협회의 주장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5번. 다음은 어느 애국계몽단체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단체보다 먼저 결성되어 활동했던 단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3천리 강토와 2천만 동포가 있으니 힘써 자강하여 단체가 합하면 앞으로 부강한 전도를 바랄 수 있고 국권을 능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강의 방법으로는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켜 흥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무릇 교육이 일지 못하면 민지가 열리지 못하고 산업이 늘지 못하면 국부가 부강할 수 없다. 그런즉 민지를 개발하고 국력을 기르는 일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산업을 발달시키는 데 있지 않겠느냐. 교육과 산업, 애국계몽단체입니다. 근데 뭐를 강조했어요? 여기서 이제 자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뭡니까? 대한자강회다라는 겁니다. 대한자강회. 그러면 먼저 활동했던 단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정연구회, 보안회, 대한협회,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애국계몽단체가 애국계몽단체 순서가 원래 독립협회 저기 이제 망하고 나서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황무지를 안전하게 보호하자 보안회.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예요. 우리나라 이제 입헌주의로 가자 헌정연구회.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요 순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거보다 먼저 결성된 단체는 헌정연구회와 보안회가 되겠죠. 네, 얘가 대한자강회니까 보기 리을에 대한자강회를 뭐 고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대한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어서 친일 활동을 했던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 3번. 자, 6번. 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내정개혁 및 자주독립을 선포하는 독립서고문을 바치면서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이라 할 수 있는 모를 1894년 12월에 반포했다. 이거는 이제 1894년 12월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음력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1895년 1월 이래도 맞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2차 가보개혁이죠. 2차 가보개혁이죠. 네. 2차 가보개혁에 관련된 것이고요.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이다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바로 홍범 14조죠. 홍범 14조.
적절한 것. 1. 문벌의 규호받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혔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2번. 의정부와 6조 위에 불필요한 권총은 모두 없앤다. 자, 굉장히 그 파격적인 개혁적인 내용이죠. 파격적인 거. 네. 뭐 예전에 이제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혁 정책을 할 때는 뭐 통리기무안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도 있고 6조도 있고 딱 했는데 이모군란 이후에 개혁 정책이 좀 뜨끈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급진개혁파들이 뭐를 일으켰어요? 1884년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일으키다 보니까 구시대의 유물들은 많이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의 내용이고요. 자, 3번. 무명 잡세는 거두지 않는다. 거두지 않는다. 세금 거두지 말아라. 이상한 세금 만들어서 막 거두지 마라. 이건 누구의 입장이죠?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백성들의 입장이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래서 이건 동학농민의 패정개혁안 12개조입니다. 4번. 직인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자, 중요한 관리죠. 직인관 같은 경우는 황제가 임명하는 관리인데 이 관리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지 말고 정부에 자문하여 물어봐가지고 그 과반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황제의 권한이 강력한 겁니까? 아니면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독립협회의 헌의육조죠. 헌의육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일 의병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일어난 수대로 바르게 해나라는 것은 그들은 국모시위와 단발령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자, 이거 뭐죠? 1885년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 항일 의병 활동을 시작했다. 평민 출신 의병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1905년도에 을사의병이고요. 을사.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많은 의병들이 간도와 연해주 등으로 근거지를 옮겨 일제히 항제를 계속했다. 이제 국내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간도라든가 연해주로 떠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의병이었던 1907년도에 정미의병 이후죠. 이후. 자, 그 다음에 리을. 한일 신협약으로 인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정미의병이죠. 1907년도 정미의병. 그러면 순서를 골라라. 그러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니은 리을디귿, 기역니은 리을디귿, 기역니은 리을디귿. 정답 2번. 자, 다음 문제 8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서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조선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쭉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어떠한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했답니다. 친중국, 결일본, 그 다음에 연미국을 강조했던 중국의 외교관인 누구? 황준헌이라고도 하죠. 얘가 한 거죠. 이 논문을 이 일본에 있었던 중국 외교관이 황준센이 이걸 했었는데 1880년에 이때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던 누가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바쳐요? 고종에게 바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고종이 이걸 보고 야,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막 뿌립니다. 막 뿌려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좋은 반응은커녕 거센 항의에 부딪혔죠. 그래서 이만손을 비롯한 영남에서 영남 만인소라는 유생들이 상소를 보내게 됩니다. 상소를 보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계속 이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해 알선으로 인해 가지고 서양 국가하고는 누구하고? 미국하고 처음으로 수교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청해 외교관에는 황준센이 저술했다. 맞죠? 2번. 지방 유생들이 상소를 통해 책의 내용을 비판했다. 영남 만인소. 자, 3번.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4번.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하는 영향을 주었다. 아니죠. 조미수호 조약이죠. 네. 조일수호 조규는 뭐예요? 이거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참 좋은 문제였어요. 9번. 다음 자료가 조선 조정에 소개된 이후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또 나오죠.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한다. 네, 조선 책략. 1. 유경공원을 설립해 서양의 학문을 교육했다. 네, 뭐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이후에 1886년도에 유경공원을 설립했죠. 자, 2번.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제일포조에게 체결되어 일본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그렇습니다. 3번. 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인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갑신정변이죠. 예, 1884년도에. 4번. 최익현은 일본과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 자, 일본과 통상을 강화도 조약이죠. 이게 뭐죠? 1876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과 관련된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이전의 사건.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0번. 미추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세기 조선은 세도 정치로 인해 정치가 극도로 혼란하였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농민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1863년 어린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자 친아버지인 그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그는 누굽니까? 그는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1. 비변사를 폐지시키고 경복궁을 준공했다. 네. 2. 대전통편 육정조례 등을 편찬하여 통치기본을 재정비했다. 제가 지난 단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절의 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맨 처음에 경국대전, 그 다음에 속편인 속대전, 영조 때,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통편, 그 다음에 고종, 흥선대원군이 했던 대전회통. 그 대전통편 정조잖아요. 틀렸고. 3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호포제죠. 호포제. 4번. 일부 서원을 남기고 나머지 서원은 모두 절폐했다. 47개소만 내비두고 절폐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1번. 다음 제시된 조약을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네. 기억.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서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통감이 생겨났어요. 통감이. 네.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통감이 생겨난 건 언제예요? 우리가 을사늑약 이후에 생겨났던 것이죠. 시정 개선의 통감의 지도를 다 받아야 돼. 이게 정미 7조약입니다. 정미 7조약. 그러니까 이른바 한일 신협약이라고 부르죠. 니은. 대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확실히 보증한다. 그러니까 영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토를 자기네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문구 하나를 남겨줬죠. 이것이 맨 처음에 했던 한일 의정서죠. 1904년 2월에. 디귿. 일본군 정부는 한국과 태국 간의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하등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국제적 성격을 갖는 조약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을사늑약 2차 한일협약 1905년에. 리을.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한다. 일본 애들이 이제 고문, 재정과 외교의 고문 정치를 실시했죠. 이것이 이제 1차 한일협약인데 1904년 8월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 미국인이 있었죠. 스티븐슨이죠. 그래서 이 스티븐슨이 나중에 전명훈, 장인환 이 두 의사에 의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그 다음에 한일신협약 요 순서죠. 그래서 맨 처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기억.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근대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1. 1920년에는 나홍규가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그린 영화 아리랑을 제작했다. 춘사 나홍규의 아리랑. 네. 2번. 한용우는 일본 불교의 침투에 대항하면서 민족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선 불교 유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저술했다. 그렇죠. 불교 유신론. 3번. 1907년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져 주지경과 지서경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체계에 확립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만세본은 손병희 오세창 등이 창건한 일간지로 순 한글판으로 발행되었으며 일진회를 공격하고 반민족 행위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가하였다. 자, 순 한글판으로 되어 있는 신문은 두 개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독립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성신문의 자매신문인 제국신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순 한글판이에요. 근데 독립신문은 영문도 있었죠. 여긴 영문은 없고 제국신문이죠. 만세본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 동학의 3대 교주죠. 그러니까 동학을 나중에 뭘로 이름 바꿔요? 천도교로 이름 바꾸잖아요. 그래서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주도를 해가지고 만든 그 천도교의 기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친일로 이 손병희 오세창 선생님들이 이 친일 단체를 제외하면서 나와버리고요. 나중에 이 만세본은 그 친일 기관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인직이 인수를 하면서.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주진 수호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번에 사절선이 온 것은 오로지 수호 때문이니 우리가 설리라는 뜻에도 이번에는 사실을 전이하여 수신해야겠습니다. 사신의 호칭은 수신사라고 하고 김기수를 특별히 차출하고 따라가는 인원은 이를 아는 자로 적당히 가려서 보내십시오. 이는 수호 조약을 체결한 뒤에 처음 있는 일이니 이번에는 특별히 당상관을 시켜 서계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이 뒤로는 서계를 옛날처럼 동래부에 내려보내서 애도로 옮겨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사. 일본에 보내는 거죠? 일본에 보낸 수신사. 그런데 밑줄친 수호조약 여기 있네요. 수호조약을 체결한 뒤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호조약은 뭐예요?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파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이 뭐라고 그래요? 조일수호조규예요. 조일수호조규. 네, 1번 최혜국 대우가 인정되어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자,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최대한 혜택을 맞춰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용어가 언제 나오냐면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나온 거예요. 1882년도에. 예. 그러니까 미국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 미국이 가져가는 혜택이 앞에 있었던 그 뭐 청나라라든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혜택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또 이 미국 애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에 더불어서 혜택을 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이제 통상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유관세가 들어가요.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하고 혜택을 할 때 관세를 준 거예요. 미국 제품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근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여기 주호 소규 조약 맺고 나서 통상 조약을 일본하더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1876년 요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일본 제품에 무관세가 있었어요. 무관세. 그러면 미국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미국이. 그죠? 미국이 기준이 돼요. 그 다른 나라도 여기에 동일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얘는 일본에도 더 좋잖아요. 그래서 조미수호 조약 이후에는 여기에 기준에 맞게 최후국 대우를 해주는 바람에 이 무관세가 뭘로 바뀌어요? 유관세로 바뀌어요.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거중조정을 규정했다. 거중조정. 이것이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 가운데 내용이죠. 이거는 어떤 성격이냐면 한미 군사동맹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미 군사동맹. 근데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이 거중조정의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게 부탁을 합니다. 니네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조약의 내용에 근거해서. 근데 미국 애들이 모른 척해요. 모른 척. 뭔 소리야? 왓사운드? 모른 척 해버려요. 3번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네, 그렇고요. 4번 해양 측량권을 부정하였다. 이 해양 측량권을 부정했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 때에 일본에게 줬던 내용이죠. 해양 측량권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4번.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옳은 것 제1조 각 소에 권유원을 파견하여 권유문을 뿌리며 인민의 정신을 각성케 한다. 제2조 신문 잡지 및 서적을 간행하여 인민의 지식을 개발케 한다. 3조 정미한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 제7조 본회의에 합자로 실업장을 설립하여 실업계의 모범을 만든다. 이게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을 각성케 하고 인민의 지식을 개발케 하고 그다음 학교도 건설하고요. 학교. 그다음에 실업장을 건설해 실업계의 모범을 만든다. 이것이 이제 신민회의 강령이죠. 그래서 여기 학교 세우죠. 무슨 학교 세웁니까? 대성학교, 오선학교 세우고요. 그 다음에 실업장. 그래서 시민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실업 쪽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태극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기업 만세보라는 기관제를 발행했다. 이건 1906년이고요. 그 다음에 1906년도에 이게 만세보. 그 신민회와 관련이 없죠. 니은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선학교. 네, 그렇습니다. 디귿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 이거 보완회 활동에서 1904년에. 리을 비밀결사단체로 안창호, 양기탁, 신치호 등이 조직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 단체가 어떤 그 한계가 있었죠. 어떤 직접적으로 일본 애들과 싸우는 거, 그 의병 활동을 지양했었어요.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15번. 다음은 어느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이 내용이 실린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북촌의 어떤 여자 중에서 군자 수 3인이 계명의 뜻이 있어 여학교를 설시하라는 통문이 있기에 놀랍고 신기하여 우리 논서를 삭제하고 다음에 기재한다. 다음에 기재한다. 이 별표시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앞으로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여성들, 특히 이제 부녀자들, 여성들이 찬양회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찬양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권 신장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권 신장. 여권 신장. 그래서 여권 통문의 일환이죠. 여권 통문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당시 잘 나가는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여자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이 당시 했을까?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여권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독립협회가 또 그러한 분위기를 앞에서 조성을 했던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독립협회에 여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를 주장하냐면 이 국가가 관립 여학교를 좀 세워달라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순성 여학교를 건립을 해요. 1899년에.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여학교입니다. 여학교. 굉장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운요 사건 1875년이고요. 갑신정변 1884년. 아관파치는 언제죠? 1895년. 을사조약 1905년. 그럼 아관파천과 을사조약 요 사이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 정답은 3번. 자, 16번. 다음은 어떤 문서의 일부이다. 이 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에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고하게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 자. 제4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들 멋대로 우리나라 땅을 전쟁하는데 이용하겠다. 이게 첫 번째 우리나라하고 맺은 조약의 내용이죠. 한일의정서입니다. 한일의정서 1904년에 1. 러일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했다. 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체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장지현은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송대국을 게재했다. 이것은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이죠. 제2차 한일협약. 3번.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도록 하자. 사법권이 빼앗겼어요. 사법권 다음에 경찰권 빼앗고요. 그래서 국권 강탈 바로 전해인 1909년에 이른바 기후각서라고 합니다. 기후각서. 4번.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독립협회 만들기 전에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었죠. 1896년도에. 정답은 그래서 1번. 자, 17번. 다음 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기억.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치해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내주었다. 이것이 이제 그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죠. 니은 조선이 서양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치해법권과 치해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미 수호 조규죠. 네, 82년도에 1882년도에. 그 다음에 디귿 북경과 한성, 양화진의 양국 상인의 무역을 허용하고 지방관이 발행한 여행 허가증이 있으면 내지 행상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이 이제 82년도에 북경, 중국, 그 다음에 한성, 우리나라죠. 그래서 조청상미 수륙 무역 장정의 내용이다. 그럼 뭐가 좀 먼저냐면 미국하고 맺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청나라하고 맺은 거, 요 순서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기억으로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에 이어 인천 원산 순으로 개항이 됐다. 자, 강화도 조약에 3개 항구를 개항합니다.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개항을 하는데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이제 일본하고 제일 가까운 부산이고요. 부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했던 거. 그러니까 부산은 이제 전진기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를 막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원산을 개항시킵니다. 원산.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순서. 부산, 원산, 인천. 요 순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거 틀렸죠?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관세 조항이 들어가 있다. 니은은 기억과, 그쵸?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유관세다라는 거. 3번. 디귿 체결 이후 청과 일본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졌다. 당연한 거고요. 4번.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조선의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렇죠? 정답은 1번. 자, 18번.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1.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맨 처음에 고부에서 봉기를 했었죠. 네, 조병갑의 타박 때문에. 2번. 전주 화약 이후 동학농민군은 내정을 개혁할 목적으로 전라도 53개군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한 사람의 집강과 그 아래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의 임원을 두었다. 집강소라는 건 동학농민의 자체 행정기구죠. 전주 화약 이후에 동학농민군은 정부와의 그 약속으로 동학농민군을 해산시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 바보가 아니에요. 정부를 그렇게 쉽게 믿지 않죠.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한다. 자, 3번. 한성조약을 빙자하여 조선에 파견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였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자, 한성조약의 내용이 아니라 무슨 조약입니까? 텐진조약이죠. 청과 일본이 갑신정변 이후에 맺은 텐진조약. 이 조약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선 정부가 이 군대를 또 요청을 하죠. 특히 이제 우리는 청나라한테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형님, 막 이러면서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 맨날 들어오죠. 여기에서 일본의 외교적인 어떤 그 기치, 승리. 그러니까 일본이 외교를 굉장히 잘한 거죠. 늘 청나라 부대만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은 밀려요. 그래서 청나라 애들한테 야, 조선 정부가 군대를 요청하면 서로 같이 연락해서 같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들어오는 내용. 이것이 텐진조약이죠. 이 텐진조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동학농민군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 정부가 역시 청나라 정부의 군대 파견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조약의 내용에 의해서 일본 애들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당시 집권 세력과 일본 침략 세력의 탄압으로 실패했지만 이들의 요구는 가보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네, 그렇죠. 어떤 부분 반영됐습니까? 뭐 과부의 재가 허용해준다, 뭐 신문제 폐지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정답은 3번. 19번. 다음 비추신 제국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니라. 자, 이것이 1898년도에 대한국 국제 얘기하는 거죠. 대한국 국제라고 해도 되고요. 자, 1.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1차 가부교육이죠. 2. 양전사업과 상공업 진흥식을 적극 추진하였고 양전사업에 의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지계, 여기 지계 또 나오네요. 일부 지역에 발급되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으며 해상 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활동 발전을 꾀했다. 이것이 이제 갑신정변의 내용이고, 자 4번. 정책을 전담할 기구로 통리기무함을 설치하였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고종의 개화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0번. 다음 상소문중 조선 책략에 반대하여 쓴 글은, 상소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상소문이 있는지 그거 우리가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 기억.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데 공연히 타인을 믿음으로써 먼 나라와 친교에 기대어 가까운 이웃에 도전하게 되어 이를 구실로 러시아가 내침하면 이를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러시아, 미국, 일본은 모두 오랑캐들이어서 어느 누구를 후하게 대하거나 박하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881년도의 영남만인소입니다. 영남만인소.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영남만인소는 조선 책략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경계해라. 근데 러시아 이 유생들이 러시아는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얘네들을 러시아를 이렇게 배척하고 저기 하기 부리면 얘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조선 책략의 부당함을 상소하는 거죠. 니은. 우리가 일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서양을 견제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양이라고 하더라도 기계기술이나 농서가 진실로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행할 것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좋은 법까지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곽기락이라는 사람이, 니은이, 이게 81년도에 곽기락이라는 사람이 동도서기론입니다. 이 동도서기라는 것은 근본이 되는 것은 동양 걸 쓰고 그 다음에 과학이라든가 기술은 서양 거 쓰자. 이것은 그 청나라에서 일어났던 뭐와 비슷해요? 양무운동과 비슷해요. 양무운동. 서양 무기, 서양 것의 어떤 무기, 그러니까 중체소형이죠. 중체소형. 중심이 되는 거 중국 거 사용하고 나머지 과학기술은 서양 거 쓰자. 비슷합니다. 이 동도서기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합파들의 주장인데 특히 어떤 계합파? 온건계합파들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존하는 전략도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얘기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존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두려워서 하지 않겠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의 중립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소문이죠. 조선의 중립화론, 바로 육일준이죠. 육일진의 조선 중립을 위한 상소문 1885년도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서양 오랑캐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서는 이보다 심할 수 없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안으로는 사악의 무리를 잡아 빼시고 밖으로는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소서. 사람 노릇을 하냐, 짐승이 되느냐, 존속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기틀이 잠깐 사이에 결정되옵니다. 사랑의 물리쳐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이게 척화주전이죠. 척화주전론. 척화주전론 1866년도. 이때 누가 쳐들어왔죠? 프랑스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죠. 예, 잘 알아두세요. 이항로의 상소문입니다. 이항로의 상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짚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양기 첫 시간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